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환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제조 분야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현재 저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AI MSP 분야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자신이 첫 직장이 대우자동차에서 R&D 부분의 업무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PLM이랄지 MES 쪽 관련된 부분을 담당을 했었고, 이제 제가 이제 IT 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ERP랄지 PLM, HPC 분야, 다양한 이제 오라클에 있을 때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스핀 글로벌에서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AI 부분의 총괄을 담당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동안 제조 분야에서 경험했던 내용들하고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역량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아젠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니팩처링 쪽에서의 어떤 IT 트렌드, 그리고 이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와 AI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수행했었던 제조에서의 이런 데이터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B2D2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아이 트렌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23년 10월에 가트너에서 미래를 발전시킬 2024년 탑 스트래티직 테크놀로지 트렌드를 발표를 했었죠.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0가지의 기술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근본 발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AI였었고, 이 AI가 사실은 갑자기 나왔던 트렌드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2017년도에 AI라는 기술이 실제 이 탑 트렌드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와왔었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AI가 빠르게 진화하는 시대에 AI가 주도하고 AI가 함께 진화하며 성장한다는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술을 적용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선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제조 분야에서의 AI 서비스는 이제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 예를 들어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장하고 있고, 또 보편화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앞에 AWS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AI에 대한 보안, 즉 신뢰성과 리스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AI 트러스트, 리스크 앤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분야라는 기술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집중돼서 관리되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조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 설계랄지 코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이는 Accelerate Creation이라고 하는 AI Augmented Development라는 이게 AI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업무를 좀 빠르게 증강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2024년도에 테크니컬 트렌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앞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AI 분야는, 제너레이티브 AI 분야는 이제 보편화되게 사용되는 기술로서 우리의 업무에 깊숙이 스며들고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 오늘의 주제가 스마트 팩토리였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아마도 나온 거가 최근 몇 년 전 아닙니다. 사실 10년 이상 된 슬라이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슬라이드가 제 기억에 의하면 2000년도 후반에 삼성 KPMG에서 아마 2018년도 쪽에쯤에 아마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냈을 때 나왔던 자료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I 기술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에서 나오는 IoT 데이터를 앞서도 계속 쉬는 시간에도 나와 있었지만 엣지 컴퓨팅 하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데이터를 플랫폼화해서 분석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러한 역할들, 그리고 특히 이제
IoT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제조 IT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운영 관제나 또는 여러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자동화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아키텍처로 제공을 했었었죠. 이러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제조 IT의 주요 서비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아키텍처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ER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소 쪽에 개발 부분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하는 PLM 부분, 또는 서플라이 쪽을 관리하는 SRM 부분, MES, 로지스틱을 관리하는 물류 부분들, 그리고 CRM 쪽 마케팅을 하기 위한 CRM이나 엔터프라이즈 포탈, PI, 다양한 서비스 환경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솔루션들이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혁신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각 업무들의 데이터들이 모두 통합될 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제조 IT 분야가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조 IT 서비스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조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좀 확보해야 되고요. 또는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ESG라고 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도 IT 관점에서 지원해야 할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조 IT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저희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실 것이고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통합해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조 IT 분야의 특징과 요구사항 하에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 자원에 대한 비효율성이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따라서 클라우드 데이터 그리고 AI에 대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비즈니스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최적화를 위해서 제조 IT 분야의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지금 현재 이전하고 있고, 아마도 클라우드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제조 산업에서도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성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 이제는 IT 자원을 굳이 내가 데이터 센터에 사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의 자원들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기존과는 다르게 백업을 레가시에서 한다던가 기존과는 다른 사상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대응에 대한 여러 이제 신속성이나 자연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도입 방향이 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별로 데이터와 AI 서비스에 대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와 AI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AWS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었죠. AWS 베드락이라고 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베드락만 있는 게 아니죠. 너무나 많은 솔루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RAG 기반의 서비스 하나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벡터DB가 너무 많게 있고요. 어떤 걸 내가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걸 실제 제조 분야의 IT 하시는 분들이 다 검토를 하고 어떤 걸 사용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기본적으로 업무적인 게 아니라 나의 스킬을 위해서 여러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가용성을 가지고 유연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AI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좀 전문적인 업체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이고요. AWS와 같은 업체들은 이제 벤더들은 실제 그걸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서 저희와 같은 AI MSP들이 데이터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보시는 자료는 IDC에서 지금 AI 적용 이슈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서베이한 자료인데요. 사실 기업 내에서 AI를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를 개발하고 활용할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글로벌한 큰 장벽으로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을 포함한 데이터와 AI를 위한 전문 기업들이 AI, 데이터, MS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베스핀 글로벌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AI B2D2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한 8년 전에 창업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은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MSP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 여러 금융권까지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MSP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클라우드 IT 도입 운영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러한 CSP사의 클라우드만 운영했던 게 아니라 초기에 클라우드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운영들을 함께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 12월 창업한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 팀이 있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솔루션 운영 및 개발 처리에 대한 전문가 팀을 만들었었고, 또 데이터와 빅데이터 AIML 이런 부분들에 대한 SA를 통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2023년도 9월 달에 베스핀의 B2D2라고 하는 데이터와 AI 프로젝트의 어떤 구축, 운영, 교육을 담당하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런 B2D2 서비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AI를 사용하기 위한 컨설팅과 그리고 데이터 AI 서비스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AI에 대한 트레이닝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AI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베스핀 글로벌 혼자 다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AI와 관련된 저희 파트너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협업하면서 저희 B2D2의 에코를 넓혀가면서 현재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클라우드 도입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AI 도입, 운영 최적화를 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AI MSP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B2D2 서비스 자체를 보시면 B2D2라는 거는 베스핀 글로벌 2.0, 데이터 AI 2.0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베스핀 글로벌의 베스핀이 사실은 스타워즈에 나와 있는 클라우드 행성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행성,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베스핀 글로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스타워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R2D2라고 하는 로봇이 있었죠. 그때 그 로봇이 R2D2였고 그 어감과 비슷하게 저희가 마케팅적으로 한번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R2D2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스핀 글로벌 2.0, 데이터 AI 2.0 이래야지 좀 먹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약자를 좀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거의 8년 이상 해왔던 100건 이상의 데이터에 대한 프로젝트, AI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이 사실은 500개 이상의 서티피케이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여러분 기업들의 성격과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데이터 AI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조업체, 특히 제조와 같은 경우에서 사실은 컨슈머 분야하고 다른 AI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고 하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영역들, 그리고 이러한 모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제조 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라는 어널리티컬 AI 스택,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 스택과 서비스,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HPC 분야에 대한 AI 스택에 대한 기술과 지원들을 각각 담당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앞에 제가 이제 AWS에서 발표했을 때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마 생각나실 건데 젠 AI 사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AWS에서 말씀하실 때 대화형 지식 검색 등에 대해서 기업 내 지식 검색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에라 코드를 찾아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제 사례가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제너레이티브 AI, 즉 LLM 모델을 이용해서 RAG라고 하는, 즉 그러니까 검색 증강 기법을 사용해서 내가 사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기법들인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IT 인력들 또는 개발팀이 뭐 하나의 솔루션을 선택하고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그러한 것들 LLM 모델을 이용한 대화형 생성형 AI 기법을 적용한 솔루션을 사스 형태 또는 설치형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AI 서비스가 적용된 AI 플랫폼으로서 헬프나우 AI라는 저희 소프트웨어를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AWS에서 제공하는 베드락에 연결되어 있는 모델들과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는 오픈 AI에 있는 모델, 구글에 있는 모델들, 서비스, 바드에 대한 서비스들과 연결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리포트를 만들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 도큐멘트에서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정말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 지식 검색과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오늘 내가 GPT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내일 아침에는 AWS의 베드락에 연결되어 있는 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검색도 뭔가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을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현재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 세션이 끝나고 영업대표들을 통하거나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이러한 솔루션을 바로 POC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니팩처링 구축 사례를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두산 그룹 전체가 전체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전체 해외에 있는 수지 창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글로벌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19개 계열사 200여 개의 서비스를 올인더 클라우드라고 하는 전략으로서 실제 클라우드 전환을 수행을 했었고, 실제 이 결과로 인프라나 TCO의 30% 절감을 이루었고요. 특히 두산그룹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여러 이제 시장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분사를 해야 된다거나 뭔가 새로운 사업을 다시 모집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제조 IT 플랫폼과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에서 저희들이 수행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사실 싱가포르에도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었고, 다양한 글로벌 공장을 구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찾고 이걸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옵스나우 쪽에 관련되어 있던 솔루션 자체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체 제조 IT 분야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하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PI 기반으로 이러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개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저희 베스핀 글로벌과 함께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분석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현대 건설기계에서 수행했었던 사례인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굴삭기랄지 이런 건설 중장비 장비에는 오랫동안 IoT 기기들이 탑재가 되어가지고 글로벌하게 판매되었던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모아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 모아지고만 있었던 거죠. 10년간 모아만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아진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저희들과 고민했었고, 그래서 이 10년간 있었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장비를 수요 예측이나 부품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비용의 20%를 절감할 수 있는, 기업의 비용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었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던 두산뿐만 아니라 LS 글로벌, 포스코, 두산 솔브레인, 루노코리아, DL 그룹 등 다양한 그룹에서 현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또 AWS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LS 산전도 오랫동안 뭐 애저 기반으로 하다가 AWS를 사용했던 사례도 가지고 있고, 동아나 만도, 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조 산업을 위해서 좀 빠르게 좀 설명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오신 우리 여러 고객분들께서 데이터와 AI에 대한 MSP 서비스를 정말 활용하고 싶다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고객분들 또는 뭐 완료를 했던 고객도 마찬가지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AI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역량들을, 경험과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